기미 감빵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김현재 원장입니다. 주은입니다. 진짜 기미는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겨요? 진짜 기미는 보통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출산 후의 여성분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40대, 50대 분들한테 가장 많고요. 출산 후에 호르몬 변화로 기미가 생겼다가 또 안정기를 찾아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또 중년이 돼서 또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시 기미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봐요. 기미의 특징은 색깔이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기미인지 모르고 그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저한테 오셨을 때 원장님 저는 기미가 있어서 고민돼서 왔어요 라고 해서 제가 거울을 보여드리고 어떤 거가 고민돼서요 라고 보면은 진짜로 기미가 있으신데 그거는 신경 쓰이지 않고 사마귀를 짚으면서 이거 신경이 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진짜 기미는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마귀라서 쉽게 치료가 되고요. 넓게 있는 기미는 생각보다 치료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신경 쓰였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만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미라고 하는 거는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겨요. 호르몬, 환경, 유전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가장 몇 가지 대표적인 원인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성분들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 변화가 좀 극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 호르몬 변화 시기를 조금 완만하게 다스려 줄 수 있는 호르몬 약을 복용하시면은 기미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걸 봐요. 갑상선이 부족한 경우에도 기미가 잘 생겨요. 그런 분들은 건강검진 때 호르몬 검사를 같이 하셔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하면 기미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원인은 외부 자극이에요. 외부 자극의 가장 대표적인 건 햇볕이고요. 이런 분들은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거. 또 다른 자극은 반대로 화장품을 너무 이것저것 특히나 필링류 제품들 그리고 정말요? 자극이 있는 산성 제품들 그런 제품을 쓴 직후에는 굉장히 피부가 좀 맨질맨질하고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그걸 또 너무 자주 하는 분들은요 피부가 쉴 틈이 없이 계속 턴오버가 일어나면서 멜라니스가 많이 나와서 그 자체가 자극 원인이 돼서 기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에게 기미 치료 오신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자세하게 먼저 파악을 합니다. 저는 매일 밤 필링으로 얼굴을 박박 닦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요 정말 그 닦고 있는 그 부분 얼룩덜룩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닦으세요. 악순환이네요. 네, 그러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치료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예방법이었어요.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네, 중요하죠. 이미 기미가 생긴 분들은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저희 같은 클리닉에 오셔서 내가 이게 진짜 기미가 맞는지 확인하고 진짜 기미가 맞다라고 하면은 아주 저출력의 낮은 강도로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한 번에 다 낫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욕심일 수 있어요. 운동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루 했다고 몸짱이 되진 않죠. 네.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해야 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좋아져야 되거든요. 기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미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여러 원인에 의한 퇴행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완치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실제 기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미는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레이저 치료를 병행해서 다스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성분을 바르시거나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바르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요. 또 비타민 C나 비타민 E 계열의 성분을 또 먹기도 바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비싼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렴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하이드로퀴논, 비타민 C, 비타민 E 또는 레티놀, 트라넥삼산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그게 화장품이어도 좋고요 의약품이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걸 피부 테스트를 거쳐서 꾸준히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기미 연고를 바르고 피부가 좀 뒤집어졌다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하이드로퀴논, 트라넥삼산 그리고 레티놀 계열 같은 경우에는 광과민성이라는 게 있어요. 광과민성이 뭐냐면요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햇빛을 쬐면은 실제로 붉어지고 빨개지고 가렵습니다. 보통은 밤에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깨끗하게 씻어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바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이렇게 효능이 있는 성분들 무조건 많이 자주 바르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수시로 많이 발라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극감이 좀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적정량, 여기서 말하는 적정량이라는 건 나에게 정상 피부를 공격하지 않을 정도의 양, 작은 양부터 점점 올려서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럼 바르는 거 말고 먹는 거나 주사 시술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성분 중에 일부는 주사액으로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그 아픈 통증 자체가 또 자극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바르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고, 먹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먹는 건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접촉해서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포의 대사를 좀 촉진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내가 좋은 성분이라고 믿고 발랐는데 자극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제품으로 바꿔서 복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주은님 오늘 어땠나요? 아니, 기미라고 생각하면 막연히 좀 치료가 어렵지 않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처럼 그런 고민이 있으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고민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미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실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미인 경우는 좀 드물고, 드문 와중에서도 실제로 증상이 또 심한 분들도 드뭅니다. 그리고 오히려 증상이 심한 분들은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예약하실 때, 그리고 방문하셔서 저 유튜브 구독하고 왔어요, 유튜브 영상 보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항상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